(2026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증명되는 사례가 쿠제치 대한민국 주재 이란 대사입니다. 그가 국회 통일위원회에 왔나요? 거기에 면담을 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그 밝혔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이상한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다시 이란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즉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게 2023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때 UAE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민국 아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죠. 그곳을 방문해서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한동안 국내 좌파들이 시끄러웠는데, 이때 비난하던 자들이 다시 국회에 모여서 또 일부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우리의 적이냐 아니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UAE하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크 부대도 파병해서 한국 특수전 기술을 전수하고 있고, 한국의 카이스트가 그쪽에서 짓고 싶어하는 과학 중심의 대학도 만들어 줬던가요? 그거 했었고, 원전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재명 정부조차도 UAE에 쫓아가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원유를 확보하고 가스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자, 이참에서 분명히 정리할 게 있는데, 이란이 지금 대단한 위협을 가한다라고 사람들은 보시죠. 그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GCC 6개국일 겁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등. 그런데 그 현지에서 나오는 생생한 보도를 보게 되면 이란의 위협을 알고는 있는데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바이 공항이라든지 뭐 쿠웨이트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다 안전하다. 그리고 민항기들이 정상적으로 다 뜨고 내린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시그너스 급유기가 가서 사우디에서 한국 교민들을 빼왔지만, 그때만 해도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 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 시그너스 군대에 보내가지고 빼낸 게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UAE나 쿠웨이트 같은 곳에는요, 인도, 파키스탄 등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에 가서 근로자 했듯이 근로자를 하고 있죠.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뭐 조심은 하라라고 했지만 뭐 대규모로 빼낸 말은 없고요.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를 띄웠지만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99.95% 다 요격을 했습니다. 그 파편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건 있지만 직격을 받은 게 없어요. 주로 날라온 데는 미군 기지로 날아왔는데, 미군 기지는 또 사람 많은 곳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거기도 다 막았고 해서 거의 피해가 없다. 사실 피해가 입었으면 GCC 6개국이 이란을 공격할 텐데, 아직은 자기네 능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현지에서 날아오는 보도와 더불어 현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한참 1980년대부터 중반부터 90년대 굉장히 데모가 많았죠. 그때 보면 한국이 곧 망할처럼 외신에 보도가 되고, 그때 뭐 최루탄이 난비했으니까. 근데 한국이 전혀 안 망하고 다 잘 돌아갔듯이, 지금 중동 주요 국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은요, 공격 능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도 공습으로 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란은 뭐 공격을 해봐야
미국은 물론이고 GCC 국가들, 이스라엘도 거의 다 막아내고 있어요. 피해를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 조심은 하지만 그냥 무난히 우리들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별거 없다. 그리고 이란은 계속 당하고 있다. 그리고 외신을 보니까 파키스탄을 중재로 이란과 미국이 간접 접촉하고 있다.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 정부를 통해서 서로 뜻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키스탄하고 우리나라 언론을 보게 되면 파키스탄에 시아파가 많이 살아서 파키스탄 이란은 친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이란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란하고 터키도 친하다 그러는데 터키도 이란하고 뭐라 그럴까 대면대면한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친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국교는 맺었죠.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는 이 전쟁이 미국 승리로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 쪽 발표를 보게 되면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란한테 빨리 전쟁을 미국이 요구하는 거 받아서 끝내라 하는 쪽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파키스탄도 같은 입장이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았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지난 3월 21일 48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다 부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48시간이 끝나는 날이 23일이었죠. 23일 날 트럼프는 5일간 유예를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5일간 유예가 23일부터 5일간인지 21일부터 5일간인지 헷갈립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따져야 되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시간이 늦게 가니까 지금 한국이 26일이죠. 지금 미국도 26일이 왔네. 그러니까 22일부터 따지면은 미국도 좀 맞이한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근데 아직 작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이틀이 더 붙어서 27일쯤 끝날 것이다. 그럼 미국은 트럼프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격은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지금 UA에서 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C-17, C-17 대형 수송기죠. C-5담으로 큰 건데 그 수송기가 UAE 상공에서 급강하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연습을 하고 갔다. 이건 뭔가 하면은 대형 장비를 낙하하기 위한 거죠. 즉 82 공수 공정사단이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대원들은 수송기에 태워 가면 되는데 그들이 써야 하는 무기들을 내리려면 많이 내려와서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 연습을 한 걸로 보인다. 이런 것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3월 27일 미국 시간으로부터 때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간은 28일쯤. 그러니까 이 방송이 27일 나가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쯤 되면 미국이 때릴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자,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쿠세치 대사가 한국 국회에 와서 한국은 비적대국이다라고 그래놓고 그런데 미국과 통하는 한국 기업이 연결된 배들은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통과하려면 어떤 배인지 이란에 밝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은 이러할 권리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국제 해협입니다. 똑같은 게 일본 대마도와 우리 사이에 대한해협이 있죠. 이게 국제 해협이죠.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말레카 해협이 있죠. 거기도 국제 해협입니다. 좁은 해협이죠. 이런 해협들은요, 자기네 영해가 있더라도 영해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조차도 이제 특정 국가의 영해를 들어갈 때는 군함은 국기를 내걸고 어느 나라 군함인지 정체를 밝히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군함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하고 미리 통보할 걸 요구하는데 어쨌든 군함들은 다른 나라 영해 지나갈 때는 국기를 올리고 그냥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면 돼요. 잠수함은 물 위로 떠올라서 역시 국기를 올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국제해협에서는요, 군함들이 그냥 지나가고 잠수함은 잠항한 상태로 지나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해협도 그렇습니다. 말라카 해협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란이 무슨 권리로 막어?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막는다라고 할 경우에
제3국 선박에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미국은 참전한 나라가 아닌데 자기네 잠수함으로 미국 선박을 위협하니까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란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방송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게 협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 불법을 사실처럼 전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란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경고를 하거나 심하면 추방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모든 자료를 봐도 잠수함도 그냥 자망 통과한다. 군함도 그냥 통과한다. 이란한테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간다. 그거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기고 자기네들이 잡겠다고 대한민국 선박을 웃기는 소리죠. 이란이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요, 미국은 상당히 예민하게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확한 보도가 나오는 게 폭스뉴스인데 폭스뉴스가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에서 특수한 신호가 나왔다. 이 신호는 뭐냐?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걸 통하지 않고 특정 수신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즉 뭔가 하면 단파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간첩들이 떠 치는 거. 이거는 단파는 지구를 상당히 멀리 갑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신호만 가지 암호라서 해독이 안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고정 간첩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에도 간첩질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간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간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좋고 근데 그냥 지냅니다. 또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결정적인 때가 오고 이북에서 지령이 오면 일어나는 거죠. 뭐 광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앞장서서 뭐 나서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슬리핑 셀, 잠자던 협조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란이 뭔가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군사적으로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면은 뭘 하는가 하면 봉기를 일으키고 테러, 암살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 군부 내에 숨어있던 남로당 세력들이 여수 사건을 일으켰었죠. 또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남로당 세력들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고 자꾸 봉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그렇구나 하면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민중봉기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신호가 나온 것과 같이 이란 대사가 한국 언론과 국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모 정당은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을 반대한다. 파병하려면 보수, 니네 자식부터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 자식들도 가야죠. 대한민국 지키려고 군대 보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국민이 나 잘 살게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으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여고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할 뿐이야. 그죠?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불을 끄고 전쟁에 남은 군인들은 가서 싸우고 기자들은 뭐 그렇게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사건 나면 그 험한 데 들어가서 취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아들이고 우파의 아들이고 프롤레타리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그때 그 제복을 입고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부자 아들만 보내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동시다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뭔가 슬리핑 셀들에 대해서 또 쳤다라고 미국 정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같이 움직이겠죠. 아마 이런 거를 트럼프는 보고받았기 때문에 5일간 유예, 미국 시간으로 27일이 되면 저는 뭐 가차없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 이제 그 암약 세력들이 숨어있던 세력들이 봉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봉기한다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대한민국 이란 대사가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는 한국 선박은 이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미국에 협조하는 기업들은 통과할 수 없다. 이런 헛소리 했는데 그를 추방하거나 경고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권리가 있고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대한민국 군대를 보내서 우리 배를 지켜야 된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냐? 폰 옵을 하는 거예요. 폰 옵.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행의 자유. 옵은 옵인데 오퍼레이션. 자, 미국이 폰 옵을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하면 남주국해에 중국이 섬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리 강하구에 가보면은
모래가 쭉 쌓여서 이렇게 등이 만들어지죠. 부산 앞바다에 가보면은 거기도 낙동강에서 내려온 모래가 이 파도에 막혀서 이렇게 모래 섬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영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게 자기 영해라고 하면서 거기 12해리를 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하고 막 주변국 위협 강하니까 미국이 군함을 집어넣어서 그걸 막 통과하는 거죠. 미국 군함은 국기 달고 가니까 다른 나라 영해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해만 주지 않으면 돼. 그리고 여기는 영해가 될 수 없는 데니까 무해 통항권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중국하고 긴장을 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는 게 그게 원래 군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호르무즈 해역을 이란이 지 맘대로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군함에 가서 뻥뻥 뚫어줘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이상한 겁니다. 이제 이란의 심리전, 이란 대사까지 나와 설치는 심리전에 대한민국이 끌려갈 이유가 없고 좌파 정당들이 떠드는 그러한 심리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의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 좌파들, 이 사람들은요, 부자, 우파, 일본, 미국 공격할 때는 처단하라, 뭐 하라, 뭐 험한 말 쓰면서 요때만 되게 되면 평화주의로 싹 돕니다. 아주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보려면 부잣집 아들이나 보내라 그럽니다. 갈라치기죠. 속지 맙시다. 이란 대사의 발언과 좌파들의 준동에 속지 말자. 그리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의 노예다. 그러니까 국민들 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